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쉬웠던 벤츠가 말이죠. 그동안의 굴욕을 씻기 위해 AMG의 정신을 이어받은 작정하고 만든 끝판왕 세단 게임 체인저 CLA EV를 곧 출시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밋밋했던 디자인은 물론 운전 체감까지 전부 개선했거든요. 2단 변속기의 타이트한 가속감, 여기에 국내 기준 5,600km는 충분한 주행거리까지. 이 정도만 해도요, 전기차는 영혼이 없어서 시기상조다 하면서 내연 기관만 보시던 분들의 생각을 뒤집기에는 충분한데요. 근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벤츠가 삽질하는 동안 이 구역의 터줏대감이 되어버린 BMW i4가 있기 때문이죠. 곧 출전을 앞둔 각성한 벤츠가요, 과연 견고한 BMW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할 독일 전기 세단 비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디자인부터 볼까요? 벤츠 CLA EV를 보면서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거든요. 드디어 벤츠가 정신을 차렸구나 인데요. 그동안 EQ 시리즈의 동글동글한 앞모습 때문에 속 터졌던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이번 모델은 보닛을 길게 빼고 코끝을 세운 샤크 노즈 디자인을 부활시켰는데요. 이게 50년대 전설적인 벤츠 스포츠카들 있잖아요. 그 차들의 디자인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그릴 속 촘촘한 삼각별 라이팅, 요에 더해지니까 밤에 말이죠, 차를 세우고 내릴 때 느껴지는 하차감이 장난 아니에요. 테슬라로는 절대 못 느끼는 정통 럭셔리죠. 반면 BMW i4는 정반대의 전략인데요. 4 시리즈에서 선보인 수직형 키드니 그릴, 이젠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전기차라고 그릴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체적인 패턴을 넣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나 달리는 자야 라는 느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벤츠가 세련된 하이테크 수트라면 i4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육상 선수의 모습 같아요. 다음은 두 브랜드의 방향이 완전하게 갈리는 옆모습입니다. CLA EV는 벤츠 특유의 공기 역학 DNA를 이어받았는데요. 도어 손잡이가 깔끔하게 숨겨진 매끈한 바디, 이게 마치 물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EQ 시리즈의 애매한 라인을 버리고 동시에 낮고 날렵한 정통 4도어 쿠페로 돌아왔는데요. 특히 21인치 별 모양 휠이 휠하우스를 꽉 채웠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남자들의 세컨카지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에 맞서는 i4는 정통적인 스포츠 세단의 비율을 유지했는데요. 롱 휠베이스, 짧은 오버행, 그리고 뒤쪽 팬더가 빵빵하게 부푼 모습이 M 시리즈의 유전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뒷모습을 보면요, CLA EV는 맑은 밤하늘이 생각나거든요. 원형 램프 안에 삼각별 그래픽을 촘촘히 박아 넣었는데 이게 밤에 뒤에서 보면 존재감이 진짜 압도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 벤츠 특유의 품위까지 챙겼죠. 그리고 범퍼 하단을 두툼하게 설계해서 시각적으로 무게 중심을 낮췄는데 덕분에 차가 훨씬 넓고 당당해 보여요. i4는 우리에게 익숙한 L자형 테일램프를 유지했는데요. 하단에는 머플러 대신 입체적인 리어 디퓨저를 배치했거든요. 전기차임에도 고성능 내연기관 모델의 뒤태를 그대로 재현한 거죠. 화려한 기교보단 달리기 성능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느낌이에요. 남자의 제2 수트라고 할 수 있는 차의 디자인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두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가 명확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트가 아무리 멋져도요, 불편하면 손이 안 갈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결국 달리기가 본질일 건데요. 여기서 전기차는 영혼이 없는 가전제품이다 라고 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 고정관념을 깨는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CLA EV입니다. 이 차의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는 바로 2단 변속기의 탑재인데요. 보통 전기차들은 간단한 1단 기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벤츠가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속에서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고속에서는 기어를 한 번 더 바꿔주면서 지치지 않는 뒷심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엑셀을 밟았을 때 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그 특유의 변속 타격감 있잖아요. AMG에서 느꼈던 그 짜릿한 손맛을요, 전기차에서도 재현했단 말이죠. 여기에 국내 기준 500km는 거뜬히 넘길 700km대 WLTP 주행거리는 덤인데요. 이제 전기차는 고속에서 힘이 빠져 하는 소리는 옛날 얘기가 된 거죠. 하지만 i4도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i4는 변속기가 없는데요. 하지만 BMW M 부서가 뼈를 깎아 만든 환상적인 무게 배분과 날카로운 핸들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 없어요. 엑셀을 밟는 즉시 뿜어져 나오는 5세대 e드라이브의 토크, 그리고 노면을 움켜쥐면서 코너를 파고드는 조향 감각, 이런 거에서 역시 BMW다 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거든요. 억지로 변속 충격을 만들지 않아도 차체 강성과 서스펜션 세팅만으로 운전자를 흥분시키는 법, BMW는 이미 그걸 잘 알아요. 이게 바로 i4의 저력이죠. 결국 퍼포먼스 대결은 명확한데요. 내연기관의 변속감을 재현한 벤츠의 새로운 자극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칼같이 돌아나가는 BMW의 검증된 손맛이냐의 차이죠. 근데요, 아무리 운전이 재밌어도 결국 이 차들이 전기로 움직이는 차잖아요. 재밌게 타다가 길 위에서 멈춘다거나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같은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줄 두 브랜드의 진짜 기술력, 바로 주행거리와 충전 시스템입니다. 먼저 CLA EV의 주행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차가요, 단순히 배터리를 많이 넣은 차가 아니거든요. 벤츠의 초고효율 컨셉카인 비전 EQXX의 기술, 요걸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WLTP 기준 무려 792km, 국내 환경을 고려해도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는데요. 이게 무려 한 번 충전으로 말이죠.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남거든요. 뭐 일상적인 출퇴근 환경이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이 정도만 충전하면 충분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말이죠. 800V 고전압 시스템과 320kW급 초급속 충전 때문인데요. 기존 전기차들이 충전기 앞에서 3-40분을 씨름할 때 CLA EV는 벤츠 자료 기준 간 15분 충전으로요, 무려 400km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하죠. 쉽게 말해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화장실 한번 들렀다가 커피 한 잔 사서 돌아오면 이미 충전이 끝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전비 효율을 극대화한 실리콘 카바이드 인버터, 요것까지 탑재하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어요. 이 정도면 전기차는 충전이 불편해서 싫어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말이 된 것 같아요. 반대로 i4는 이런 수치 대신에요, 수년간 도로 위에서 쌓아온 필드 데이터, 요걸로 응수합니다. i4에 탑재된 5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수십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말이죠. 배터리 안정성과 하드웨어 내구성을 완벽하게 검증받았어요. 벤츠가 이제 막 시장에 내놓는 가설이라면 반대로 i4는 이미 검증받은 실전 데이터인 셈이죠. i4는 열 관리에서도 독보적인 숙련도를 보여주거든요. 겨울에 추울 때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걸 방지해주는 히트 펌프 기술, 그리고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 효율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수치상으로는 벤츠에 밀릴지 몰라도 실제 영하 기온이나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 보여주는 일관된 성능은 i4만의 강력한 무기예요. 여기에 거장 한스 짐머가 설계한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 요게 가속 페달의 깊이에 따라 정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은 줄어들고 청각적 피드백을 완벽하게 제공해줘요. 정리해보자면 CLA EV는 800V 시스템과 792km라는 압도적인 스펙으로 전기차 시기상조론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요. i4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신뢰성과 품질을 통해 실패 없는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보다 더 무서운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말이죠. 뒷좌석에 가족을 태울 수 있는지, 무엇보다 내 지갑 사정에 합리적인 가격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로망과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 공간과 가격을 파헤쳐 볼게요. 먼저 실내 공간인데요. 이 차들 보고 패밀리카로 넉넉하겠지? 하고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CLA EV나 i4 두 모델 모두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형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열 헤드룸이 좀 많이 낮아요. 성인 남성이 장거리 가기엔 답답한 높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가 탑승 마지노선이에요. 근데요, 운전석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CLA EV는 비전 EQXX에서 가져온 화려한 하이퍼 스크린, 요걸로요 마치 우주선 조종석에 앉은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반면 아이폰은 운전자를 향해 꺾인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걸 통해 운전에만 집중해 하는 느낌을 줘요. 결국 이 차들은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우는 게 아닌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나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날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차라는 거죠. 그럼 주인공이 되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할까요? i4의 경우 트림에 따라 7에서 8천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프로모션에 따라 실구매가는 더 낮아지기도 하죠. CLA EV 역시 이와 비슷한 가격대, 아니면 좀 더 높은 프리미엄 가격표를 달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8천만 원이라는 게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국산 고성능 전기차와 수입 내연기관 세단 사이에서 고민하시던 분, 이런 분들께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취등록세 감면과 보조금, 그리고 1년 정도 주행했을 때요, 내연기관 대비 절반 이상 떨어지는 유지비를 계산해보잖아요. 이 정도면 내무부 장관님을 설득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2차 주행거리가 700km가 넘고 유지비가 이만큼 줄어 하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 두 차는 말이죠,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엔 제약이 커요. 2열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운전석의 행복의 가치가 크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운전의 재미를 포기하셨던 분들께 이 차들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대결은 최첨단으로 무장한 벤츠의 화려한 복귀와 이미 검증된 BMW의 날카로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기우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엔 없는 이런 특별한 자동차 정보를 또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지금 만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